근데 이런 10대들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저희 그 시청자분들도 10대들 진짜 심각하다. 우리 아들 친구들도 완전 극우가 되고 있다. 네. 이런 좀 공감을 해바라 기장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희가 그렇게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면 안 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훈계하시고 너 그런 거 보지 마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먹는 거 뭐야? 막 저희가 그때 3시간 동안 밥 먹은 그 친구도 부모님이 인스타그램을 네이버를 막아놓으셔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계속 그런 걸 그런 보더라고요. 카드뉴스처럼 편집되는 것들이나 릴스로 이제 소비를 하니까. 예.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 그렇게 뭐 가짜 뉴스라든지 어떤 좀 오염된 정보를 접하는 걸 어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세계에 또 갇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갇혀져 있고 이미 갇혀져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이 사춘기 애들이 다 그러잖아요. 반항심과 반항심 때문에 저항심으로. 어른들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오히려 더 이거 본다. 이러는 친구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또 대화가 단절된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윽박지르면 안 되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애들을 학교 같은 데서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진도만 나가지 말고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 한다고 해도 애들이 재밌어 하지 않고 진도 나가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 없는 시간대에 하거나 아니면 뭐 이 차라리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입시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쟁을 완화해가지고 애들부터 진도 나가자고 하는 그런 관행을 좀 없애서 토론하게 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토론해 보면은 그러니까 토론해가지고 뭐 그리고 그 토론하는 걸 잘 모르는 애들도 대표자 부정선거에 대해서 토론한다 하면 부정선거를 정말 믿고 아니면 정말 안 믿고 이런 두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요. 그럼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들으면서 별로 또. 관심이 없었는데 들으면서 부정선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예방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어쨌든 또래 문화, 놀이 문화로 퍼진 확산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또래들 사이에서 놀이로 이거를 좀 없애야 된다. 그거로 이제 저희는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 토론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인스타그램 나가요. 애들이 저희 토론하다 보면은 막 나가고. DM을 주고 받다가.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그냥 토론하자 그러면 그게 쉽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토론할 마음이 있는데 못 하게 되는 그런 거니까 오프라인에서 토론 장을 좀 어른들이 만나서. 열어주셔라. 윽박지르지 마시고 좀 열어주셔라.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좀 빠져 계시고 옆에서 관망하시고 그러면서 사실 뭐 이 어른들이 또막 실제로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학교나 선생님들께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해서 했던 적이 있나요? 했던 적이 없죠. 뭐 신문도 못 만들게 하는데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저희 뭐 탄핵 때도 그쵸. 생중계 안 보여주고 그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게 학교 사회가 어떻게든 이 교육청에서 탄핵 영상 보여주라고 해도 교장들이 또 교사들 너네가 책임져라. 나는 너네가 보여주든 말든 책임 안 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를 하시는 태도로 나오셔가지고 뭐 실제로 부양할 가정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거를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또 불이익 받을까봐. 소신이 있으신 분들만 보여주고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자란 제자들만 조금 민주시민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어쨌든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선별적으로 특출난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져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렇게 조금 그 높은 기관들이 이끌어줘야 된다. 어쨌든 교장이 사실 학교에서나 맨 위지 교육청 교육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학교 안에서 아무 소리 못하지만 여기저기 가가지고 너무 많은 걸 잘 거잖아요.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권력 구도를 잘 이용해가지고 저희도 계속 교육감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토론 좀 하게 해주세요. 학생들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극우적인 내용에 빠져서 있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어른들은 우리 세대 같은 어른들한테는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주변에 막 서부지법에 실제로 갔다가 정말요? 잡힐 뻔했대요.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한 살인가 두 살인가 형인데 그런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무용담을 털어놓고 막 다녀가지고 다 극우가 되고. 그런 식으로 유행처럼 패션 극우니까. 약간 유행처럼.
것처럼 극우가 약간 멋진 부정선거가 좀 멋지고 또 막 잘생긴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이렇게 영상 이런 게 나와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하면서 동경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우가 훨씬 힙해 보이는 예. 거예요. 일단 이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 진보는 조금 이렇게 아저씨들 이런 꼰대 느낌이 있어요. 이미지. 예, 꼰대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겠어. 보수도 사실 할아버지들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내세우는 게 좀 젊은 거니까. 맞아요. 예, 자유대학 그리고, 아까 예. 그런 분들 같이.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들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좀 의견을 좀 편하게 나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기회나 어떤 토대는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분들이 만 16세 투표권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투표권 확대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어버리면 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일단 주고 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은 사실 16세에게 선거권 예. 주고 보자. 지금은 사실 정치라는 게 약간 남의 얘기 같거든요. 남의 일이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노무현 이런 거 보고 남의 얘기에 약간 훈수 두는 느낌으로 뭐 부정선거 이런 거 믿고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차라리 투표권을 줘가지고 애들이 좀 더 찾아보고 뭐 우리 지역에 누구 나왔나 이런 거 좀 찾아볼 거 아니에요. 어른들보다는 좀 더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일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좀 넓은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누구 나왔나 뭐 대통령 선거 누가 나왔나 내가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소중한 투표권이잖아요. 권리가 그쵸. 많이 없는데 투표권을 주게 되면은 되게 소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너 누구 뽑을 거니? 나 김문수 뽑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왜 김문수 뽑아? 김문수에 뭐가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주고 보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최소한으로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투표권을 교육감 주자. 선거. 사실 말도 안 되는 당사자니까. 예, 그쵸.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투표를 못 하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관련도 없는 분들이 투표를 하시고 그러니까 교육감 후보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정책도 사실 청소년들을 학생들을 겨냥한 게 아니고 뭐 학부모들만 겨냥한다던가 교사들만 겨냥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니까 교육이 이게 학생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조금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교육감이라도 최소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교육감 있게 해라. 선거라도. 예. 그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전체 선거에 투표권을 주자. 아니면 이제 교육감 선거로 조금 지켜보다가 얘네가 뭐 이상한데 싶으면 이제 전체로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사실 투표권을 주게 되면 오히려 학교 안에서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도 사실 어쨌든 금지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막 비상계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정치 얘기는 안 되지만 현안에 대한 얘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애들이 제대로 안 듣고 선생님들도 얘네랑 이게 무슨 상관이 이러면서 얘기 안 하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투표권이 일단 주어지면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뭐 그런 얘기 하셔도 비판적으로 좀 들을 줄 알고 좀 더 잠 안 자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의견이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주변에서 친구들도 우리도 투표권 줘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일단 투표권을 주려고 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그 뉴스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극우 릴스에서 그런 거 안 다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모르고 그리고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 건데 왜 극우 릴스에서 안 다룰까요? 장동현은 잘 안 다루더라고요. 김민수는 잘 다루는데 김민수 예, 최고위원은요? 애들이 김민수는 알아요. 그래요? 장동혁은 몰라요? 장동현은 잘 모르더라고요. 예, 그것도 신기하네요. 예. 10대 또 극우 10대. 성향 있는 친구들에게도 장동혁은 득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네. 주변에 전화해가지고 뭐 극우 방에 방장 맡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정말요? 네, 극우들이 한 열몇 명 모여 있는 저희 학교에 극우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 방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너 지금 투표권 가지면 어떻게 될 거? 누구 뽑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이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투표할 수 있게 되면은 좀 더 건전하게 내일이 될 것 되면 같다. 알아보기 시작할 테니까. 남의 일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비꼬고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투표권의 하향 같은 것들이 네. 한 번 이제 줬다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다시 없었던 것처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런 거는요.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줬을 때 더 잘해보고 더 오히려 활성화되고 토론이 더 잘 되고 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아까 전환길도 언론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할아버지들도 투표권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시민으로 인정을 받는데 청소년들도 사실 그분들보다는 성숙한 편이 많고 그리고 알아볼 유연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사실 정책 같은 것들도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으니까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투표권이 없으니까 쟤는 지금 당장 정치인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정치인들도 사실 극우화 해결 이런 데 관심을 안 가지세요. 모두가 뭐 지금 서울시장 나오는 분들 봐도 뭐 교육감 나오는 분들 서울시장 나오는 분들 봐도 청소년 극우화 얘기를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을 극우화해서 빠져나오려는 시도를 사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상황도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고 실제로 만드는 아니니까. 시도도 안 하니까 청년들은 유권자니까 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책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느끼는 청년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정책을 내지도 않고 뭐 청소년들이 실제로 뭐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도 뭐 별로 그냥 남일이다. 저가자 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악마화하는 것만 보니까 실제로 정책의 좋은 점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청소년들을 겨냥한 좋은 정책들을 내 가지고 이게 내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사실 투표권을 주어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현재 그 10대들의 극우화 현상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렇게 막 투표권이나 또는 뭐 토론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하고 하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는 유연하다. 거네요. 충분히 유연하다. 이게 20대만 돼도 사실 좀 꼰대 같은 성향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안 바뀐단 말이에요, 자기 사상이. 근데 그쵸.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상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않았고 1분짜리 영상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 너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극단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어쨌든 좌파 우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존해야 되는 거고 20대만 돼도 사실 전혀 강제적인 친구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같은 반에서 계속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없으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뭐 반 같은. 대학교만 가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쵸. 그냥 극단화돼가지고 너는 악마야, 너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야 이런 식으로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없다는 거죠. 너도 같은 반 친구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그러고 사는데 극단화돼가지고 너는 우리나라에서 꺼져 이런 식으로 나올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 주고 토론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극우화가 좀 유연하게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좀 재밌었던 게 아까 그 극우방 방장 친구가 있다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알려지셨잖아요. 그리고 나름 어떤 정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친구들도 알 텐데 근데 생각이 다르면 요즘에는 사실 말도 잘 안 섞는다.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히나 이제 12.3 계엄 겪으면서 막 단톡방이 깨졌다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 극우방장 친구하고 대화를 할 정도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성향이 다른 친구랑도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으세요? 그 극우 방장 친구와는 일단 같은 학원에 다녔고, 같은 학원 다녔고, 같은 학원 다녔고 뭐 같은 학교고 옆반이고 그러면은 사실 뭐 좌파다 뭐 이런 생각은 있어도 막 악마화하려고 들지 않아요. 괴물이 아니냐 친구니까. 친구들이 뭐 극우 괴물, 극자 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일부는 또 막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막 저희 토끼풀 안에서도 비상계엄 이후로 한 2-3명 정도가 너네 왜 좌파 이슈만 다루냐 편향됐다 이러면서 조용히 나가기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단톡방 30명 모인 단톡방 조용히 나가기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알아가 너 왜 나갔냐? 편향됐어. 이러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좋은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일부는 또 조용히 나가게 하고 그런 경우가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계속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 거네요. 일단 그 친구들도 대화할 의사는 있고 그리고 토론 재밌잖아요. 그 친구들도 막 극우 방에 가가지고 내가 좌파 친구 이겼다.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극우 방장 친구 극우 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 토끼풀은 좌파 방이라 그러나요?
뭐 자파방이라기보다 자파신문이다라고 하면서 막 찍고 이게 퍼포먼스를 인증샷처럼 약간 그 친구들이 또 학교 안에서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막 복도에서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그래요? 사실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이게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죠. 학생들도 어째는 뭔가 이상한 신문인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학교 안에서는 고생입니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데 교장은 안 좋아하고 교장도 안 좋아하고 애들도 막 찍고 그러면은 이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겠네요. 고충이 좀 많습니다. 지금 또 세라펠라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써주셨어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싹 방송 마치고 그냥 보내지 말고 맛있는 저녁 학기 사드리라고 슈퍼챗 보냅니다. 아이고. 아니 근데 뭐 저희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토끼풀 후원도 해주시면 아주 그렇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돈을 쓰셨네요 세라펠라님께서.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게요. 정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을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 재밌다? 뭐 어쨌든 많이 저희한테는 생소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잘 몰랐던 내용들이어서 저희 아들들은 전혀 하지 않는 얘기. 대화 좀 하시죠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텐데 전혀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유익했고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속된 시간이 지금 다 돼갖고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모시는 걸로 하고 그때도 꼭 나와주세요. 이제 계약을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게 늦게 들어오신 분은 또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느 학교 갔다고요? 충암고. 충암파는 안 되시겠죠? 충암파 저희 학교에서 같이 가는 친구들 단톡방도 하면 안 돼요. 충암파라고. 충암파 6명 들어가 있는 충암파 방도 있고. 네. 충암파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시청자분들께 오늘 다 못한 얘기 있으시면 헌법소원과 그다음 뭐 친구들 구구들 여러 가지 구구가 되는 얘기들 중에서 편하신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죠. 아니 뭐 저희는 사실 이 방송을 10대들이 보리라 기대하지는 않고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실 테니까 뭐 애들 극우 이런 거 보더라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너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하진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충분히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학교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민원 넣으시지 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드시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돼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둘러싸고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학교가 알아서 할 거고 학생들이 알아서 할 거다. 믿고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한테 하는 그런 제 부탁 또는 당부 믿고 지켜봐 달라. 너무 개입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가슴에 이제 새기면서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아주 유익한 인터뷰였고 이병헌의 상황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병헌의 상황실인데 오늘까지 4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여전히 떨리네요. 그래도 뭐 인터뷰할 때는 참 재밌었는데 이제 이렇게 막 오프닝 할 때나 클로징 할 때나 이런 때는 여전히 떨립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는 여러분한테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병헌의 상황실은 내일은 하루 쉬어갑니다. 저희는 연휴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3월 3일에 오후 4시에 더욱 알차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병헌의 상황실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